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내 이슈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시샤연구소입니다. 제64대 총학생회 선거 본투표가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24.4%, 투표수는 3,946표를 기록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원회의에서 연장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며 선거가 무산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운동본부 파도의 단독 출마로 지난 경선과는 달리 단선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와 2차로 나눠 공동자료 정책집을 총학생회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는데요. 서울대학교 방송 SUB에서는 종료된 선거의 핵심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공약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그에 따른 학우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공약입니다. 우리 학교는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교내 외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현재 셔틀버스는 사당역에서 행정관, 서울대 입구역과 행정관, 그리고 기숙사 삼거리와 공과대학으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낙성대에서 이용하는 셔틀버스, 서울대 입구역과 농생대와 제2공학관으로 향하는 셔틀버스가 존재합니다. 이에 파도는 기존 노선의 개선과 수도권 좌회전 셔틀 등의 노선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수도권 광역 셔틀 운행입니다. 파도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장거리 통학생들을 위한 광역 셔틀의 정규 운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생활권 선발에 신청이 불가한 성남, 안양, 부천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등교시간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62대 총학생회 자정에서 정자역과 서현역 등을 거점으로 하는 광역 셔틀을 시범으로 운행한 바 있으나 정식 도입까지 이어지지 않고 자초되었는데요. 이에 파도는 광역 셔틀의 운행을 총학생회 사업에서 본부로 이관하고 학생회비를 사용해 예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파도는 63대 총학생회 정오에서 시범 운행한 윗공대, 아랫공대, 농생대 학교 셔틀의 정규 운행을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나아가 역순환 셔틀의 호암교수회 간 경유 경로 폐지, 하차벨 설치, 정유소 설치를 통한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도 제시했습니다.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역순환 셔틀버스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역순환 셔틀은 오전 9시 50분부터 오후 12시 50분까지, 그리고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는 20분 간격으로 운영되지만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는 40분에서 6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배차 간격이 일정 시간대에 비일관적이고 긴 편입니다. 특히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의 배차 간격은 대부분 40분에서 60분으로 측정돼 이용에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도의 공약에 학우들은 일관적인 배차 간격으로 정시에 도착하는 셔틀버스의 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고질적으로 존재해온 정확한 운영시간표 부재 문제의 해결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증차를 통해 이용에 편의를 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파도는 파편화된 셔틀버스 정보를 모아 올인원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셔틀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와 분실물 신고 메뉴, 셔틀버스 관련 긴급공지 등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업체의 사고나 상황 변동으로 셔틀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겨 학생들이 수업에 늦을 경우 공식적인 효력을 가지는 지연 확인서를 발급해 출석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체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막제 공연이 오후 11시가 넘어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행정관에서 서울대 입구역으로 행하는 야간 셔틀버스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존재합니다. 11시 이후 행정관은 셔틀버스 배차 간격의 축소, 시내버스 5511번, 5513번, 5516번의 증차와 과밀 해소 방안 검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내 5511번 버스의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무산된 좌회전 셔틀의 정식 도입을 재추진하겠다 밝혔는데요. 좌회전 셔틀의 필요성은 경영대학, 수의과대학, 국제대학원으로 등교하는 구성원들의 과도한 불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수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기존 시범운행 경로였던 경영대학, 수의과대학, 사회과학대학에서 인문대학과 풍산마당까지 경로를 연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당 셔틀과 제2공학관 셔틀의 운행 시간을 각 11시와 오후 2시로 연장하겠다는 공약 또한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당 셔틀버스는 25인승 버스로 운영되어 학우들의 불편을 자아낸 바 있습니다. 이에 파도는 45인승 버스를 이용해 수용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과대학 셔틀버스 개선의 경우 공과대학 선거운동본부 개화와 공동 추진하는 공약입니다. 학생들은 공과대학 셔틀버스의 증차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행정관행 셔틀버스의 운영에 비해 배차 간격이 길며 운행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이에 셔틀버스의 운영 간격을 좁히고 증차 등의 방안으로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셔틀버스가 정차하는 서울대 입구역 3번 출구의 골목에 양방향으로 차가 진입하고 공사가 진행되면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 또한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낙성대 학교 셔틀의 신설, 등교시간 관악공이번 버스의 과밀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공약 살펴봤습니다. 이상 최윤서 기자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도의 교육 공약 중 하나인 학점 포기제입니다. C+ 이하의 성적을 받아 재수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수강을 해야 하는 강의가 개설되지 않거나 아예 폐지되어 대체 과목이 없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파도는 재학 연한 내 이러한 과목들에 대해 최대 6학점까지 포기가 가능하도록 해 성적표에서 해당 과목들의 성적을 삭제하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강의가 개설되지 않거나 아예 폐지되는 경우 등 불가항력적 이유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학점 포기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공동정책 자료집에서 소개하고 있는 본 공약의 핵심입니다. 제64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선본 파도가 당선이 되어 본 공약을 추진하고자 하여도 본 공약이 어떠한 경우까지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으로서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과정이 필수적이며 공약이 시행되기까지는 학사위원회의 심의, 본부 학사과의 공포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대학 본부와도 많은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도의 정착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학우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은 공약 설명에서도 언급했듯이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에 한하여 학점 포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지 성적이 낮은 과목들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성적 산출해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 공약을 두고 학생사회는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성적 경쟁이 치열한 서울대학교에서 좋은 학점을 유지하는 것이 애초에 어려운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해졌을 때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좋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무작정 학점을 지우는 것도 아니고 재수강을 못하는 과목들에 한하여 진행되는 공약인데 누군가 손해를 봄으로써 다른 학우들이 이득을 챙기는 구조도 아니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뿐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공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학우들은 졸업 이후 좋은 학점이 요구되는 로스쿨 등의 시험을 준비하는 일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는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살 수는 없는 공약이며 일부 초고학번들 정도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교육공약 전반의 실현 가능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과연 본 공약이 학사과와 합의가 될 수 있는 측면이지 실현까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 속 학생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제시된 공약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불성실하게 행동해 받은 학점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왜 학교가 제도적으로 구제해야 하느냐는 강도 높은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한 달 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두고 수강 취소를 할 수 있는 우리 학교의 수강 신청 시스템도 이미 충분한 배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비록 타 대학교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연세대학교의 경우 재수강의 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고려대학교의 경우 필수 과목과 조별 과제가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의 포기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강도 높은 제약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수강 취소 기간, 즉 드랍 기간이 중간고사 전후 정도로 매우 길고 재수강 횟수에 제한도 없어 타 대학교와 이 제도의 설립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학생사회에서 의견이 분분한 본 공약이니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많은 학우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우선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도기자 이은교입니다.
저는 파도선본의 교육 공약 중 기초영어 공식 외국어 교양 과목 전환, 수강 신청 변경 교환 교과목 제도, 초급 외국어 과목 1 수강 제한 완화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영어 공식 외국어 교양 과목 전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신입생 때 치르는 탭스 성적에 따라 기초영어,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그리고 고급영어로 나뉘어 영어 수업을 듣게 됩니다. 2, 3학번 기준으로 탭스 297점 이하는 기초영어 수업을 듣게 됩니다. 현재 기초영어는 1학점 급락제이며 외국어 영역 필수학점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기초영어를 외국어 교과목에서 제외하여 영어 교과목을 2개 이상 필수 이수해야 하는 경우 대학영어 1과 대학영어 2까지 들어야 졸업 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도선본은 학부생들의 영어학습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기초영어 학점을 외국어 영역 필수 교과목 이수학점에 산입할 것을 내걸었습니다. 공동정책 자료집에는 이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학생들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선본파도는 지난 9일 열린 공동정책 관담회에서 3학점의 기초영어 과목을 개발하고 공식 외국어 교양 과목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기초교육원 부원장과 면담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도선본은 기초영어 수강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탭스를 치르는 현재 상황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반적인 영어 교육 과목의 재편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수강 신청 변경 교환 교과목 제도입니다. 현재 수강 신청 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강의 시간에 이미 신청된 강의가 있을 경우 수강 신청 취소를 누르고 새롭게 신청해야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수강 신청 변경 교환 교과목 제도는 수강 신청 취소 버튼을 클릭하지 않아도 해당 시간에 개설된 다른 강의의 수강 신청에 성공하는 경우 자동으로 원래 시간표에 넣어두었던 강의의 수강 신청이 취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수강 신청 변경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매년 수강 신청에 있어 정보화본부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이기에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여부인지 정보화본부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급 외국어 1 과목 수강 제한 완화입니다. 현재 우리 학교 외국어 교양은 초급 외국어 1, 초급 외국어 2, 중급 외국어의 단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초급 외국어 1은 수능에서 해당 외국어를 응시했을 경우 수강이 불가합니다. 수능에서 중국어를 응시했다면 초급 중국어 1을 응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는 정시 지원에 있어 의무적으로 제2외국어 과목을 응시하거나 수험정 분위기를 위해 제2외국어를 응시한 학생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수능 응시 여부로 수강의 기준을 나누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파도선본은 해당 외국어 실력을 수능 응시 여부로 포착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며 수능 외국어 과목의 등급 등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초급 외국어 1 과목의 수강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파도선본의 Q&A에서는 이 공약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현재 외국어 교양교과목 이수 규정에서 초급 외국어 수강 제한 기준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외국어를 전공한 경우 초급 외국어 2까지는 수강할 수 없다는 기준, 두 번째로 고등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12단위 이상 이수한 학생의 경우 초급 외국어 1을 수강할 수 없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에서 해당 외국어를 응시한 학생의 경우 초급 외국어 1을 수강하지 못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파도선본에 따르면 공약에서 말하는 수강 제한 완화는 마지막 기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파도선본의 공약에 대해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비록 이번 선거는 무산되었지만 저희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학우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SUB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거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도기자 이은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